네, 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9월 6일 화요일 캐퍼뉴스입니다. 노동절 연휴 살인적인 폭염으로 무척 힘드셨죠? 캘리포니아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폭염과 산불로 기후 재앙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폭염입니다. 데스밸리 기온이 127도까지 치솟았고 중가주 킬로이 지역은 112도, 리버모어는 116도를 기록했습니다. 버뱅크와 어들랜드 힐스는 112도 역대급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100도를 넘지 않았던 LA 다운타운 지역은 103도를 기록하는 등 가히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거리를 걷기도 힘들고 운전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폭염으로 전력 소요가 폭증하면서 오늘 사상 최대 전력 소비량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당국은 오늘 주 저녁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주 저녁에서 14개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해멧 지역에서 페이뷰 산불이나 등산객 2명이 숨진 가운데 불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은 오늘부터 15일간 야외 물주기가 금지됩니다. 대형 송수관 누수 공사로 인해 물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강력한 절수가 요구됩니다. 뉴섬 주지사가 소위 패스트푸드 법안에 서명해 내년부터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현재 15달러에서 22달러로 크게 오릅니다. 햄버거 값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환율이 1375원을 돌파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슈퍼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아파트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들은 2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 전해드렸습니다. 9월 6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은 전대미문의 폭염이 계속돼 강제 단전 가능성이 커진 전력 비상사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폭염경보가 9일까지 연장됐고 플렉스 얼트는 내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오늘 전력당국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 기록이 예상되고 있어 강제 단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5일 남가주 전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오는 9일 금요일까지 연장했으며 캘리포니아 전력당국도 7일까지 주민들의 절전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플렉스 알럿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에너지 비상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당국 엘리안 메인저 CEO는 이런 폭염을 경험해본 적 없는 것이라며 전력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주 전력당국은 오늘 세크라멘토 기온이 115도를 기록하는 등 격렬한 폭염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전력 사용량은 5만 1000메가와트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 5만 270메가와트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110도에 달했던 어제 전력 사용량은 4만 8900메가와트로 5만 메가와트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노동절 연휴가 끝나 학교와 회사들이 에어컨이 가동돼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가 예상됩니다. 메인저 CEO는 전기차 충전과 가전제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며 전력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강제순환 단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전력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 인해 송전선과 발전소 등 전력시설이 위협받고 있어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캘리포니아가 현재 정전이 최대 위험에 직면해 전력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2~3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랜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내년부터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일명 패스트푸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간당 22달러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가격은 내년부터 20% 이상 대폭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일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을 맞은 5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복지와 근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내년부터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2달러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은 부상이나 휴식시간 보장, 그리고 오버타임 등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폭행과 성희롱에도 시달려 패스트푸드 매장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법안은 우선적으로 최소 100개 이상 지점을 가진 패스트푸드 체인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날 법안에 서명한 뉴섬 주지사는 오늘의 조치는 열심히 일하는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보다 강한 목소리와 자리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얼링거 맥도날드 사장은 편파적이고 위선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협회는 임금 인상이 메뉴 가격의 20%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종업원들의 주장에만 의지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세라피아입니다. 네, 폭염 속에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주 저녁에 1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리버사이드 해밋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에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등산객 2명이 숨진 채 불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페어뷰 파이어로 이름 붙여진 이번 산불은 5일 오후 7시 50분 현재 페어뷰 애버뉴와 바티스타 캐년 로드 인근에서 시작돼 이미 2,400에이크를 불태우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등산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으며 최소 연료체의 건물과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손톤 애버뉴 남쪽, 폴리 버튼 로드 북쪽, 페어뷰 애버뉴 서쪽, 스테이트 스트리트 동쪽, 지역 1,500여 가구에서 강제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이 지역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은 105도를 기록해 소방관들을 폭염 속에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북가주 위드신 인근 한 목채소에서 지난 3일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수천여 명이 대피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멜파이어로 이름 붙여진 이 산불로 위디시 지역 짙은 연기로 뒤집혔고 잿더미가 하늘에 쏟아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 수십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대부분의 지역에 오늘부터 야외 물주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형 송수관의 누수 수리 공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LA시는 제외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야외 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MWD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실내 물 사용도 극도로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야외 물 사용 금지 조치는 사우스 LA 카운티 지역과 샌프란도 밸리 지역, 샌게브리엘 지역 등이 해당되며 주민 4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별로는 잉글루드, 토렌스, 칼슨, 롱비치, 세리토스, 다우니, 월넛, 포모나, 패사디나, 글렌데일, 푸틸, 벌뱅크, 말리부 등입니다. LA시 지역은 이번 야외 물주기 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외 물주기 금지 조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 중단에 나서야 하는 조치로 실제 단수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요 수도관이 폐쇄됨에 따라 물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야외 물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야외 물 사용 금지 조치는 콜로라도 리버의 물을 남가주까지 수송하는 주요 수도관에 누수가 발견돼 이를 보수하는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당국은 이미 2002년 초 송수관에 균열이 발견됐지만 수리를 미뤄오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판단해 폭염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은 폭염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부 지역은 홍수가 발생해 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이 지금 기후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여름 내내 미 전국이 이상기후 현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는 폭염과 가뭄으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동부 지역에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조지아주 등은 지금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제퍼슨 카운티에서 지난 4일 홍수가 발생해 거센 돌발 홍수 물살이 집을 휩쓸고 지나면서 여성 주민 1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에도 집중호우가 채투카 카운티의 거리와 상점을 뒤덮었으며 사람들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조지아주 서머빌 주민들은 라쿤 크릭 여과정에 홍수가 나서 식수를 구하지 못한 4,500여 명의 주민들을 식수 트럭으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계속된 천둥 번개와 폭우로 지난 4일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채투가와 플로리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알라바마주 라이얼리 마을에도 홍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오하이오주 동부에는 지난 4일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기록적인 고온으로 여러 도시가 불탔으며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애리조나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카플러니의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1 환율이 1375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시간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이 1371.7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기록한 연 고점을 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 기록한 1379.5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날 환율은 장중 1375.4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국 입국 시 기본 면세 한도가 $600에서 $800로 올랐습니다. 또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술도 한 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습니다. 입국 여행객들의 면세 한도는 8년 만에 오른 것입니다.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 $400 이하 한 병에서 2리터 $400 이하 2병으로 확대됐습니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입니다. 하지만 담배는 10값, 향수는 60ml로 현재와 같습니다. 네, 슈퍼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집중 폭우가 내린 한국이 큰 물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 피해가 큽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10명이 실종됐다 8명이 구조됐고 포항제철은 침수 피해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지역에서 가장 큰 물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주민 10명이 실종되어 그중 8명은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여 주민 2명을 구조했으며 주민 6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하에 주차해둔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실종 상태가 됐으며 소방당국의 수색 구조 작업으로 8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의 주민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로 포항 시내가 물에 잠겼으며 차량 수백여 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공장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침수로 일부 고로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제철소는 개소 후 한 번도 고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없어 이번 침수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제철은 이번 태풍으로 6일 오전 7시 17분경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2열 연공장 메인 전기실이 전소되고 스테인리스 공장 사무실 한 동과 기술연구소 지하 사무실이 불에 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 2008년 규모 8.0 대지진으로 6만 9천여 명이 사망했던 중국 스촨성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해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만 3천여 채의 건물이 폐괴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지난 5일 규모 6.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십여 명이 숨지고 건물과 주택 13,00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낮 12시 52분 스촨성 간즈 장족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4분 뒤 인근 야안시 스면현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날 오전 6시까지 규모 3.0 이상 여진이 모두 10차례 발생했습니다. 스촨성은 6,500명의 구조대를 현지에 보내 피해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6일 현재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해 루딩현을 중심으로 한 깐즈주에서 38명, 야안시에서 28명 등 66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으며 25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입니다.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루딩현에서만 주택 등 건물 249채가 무너졌습니다. 건물 13,500채가 파손됐으며 수력발전소 7곳이 훼손돼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촨성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이재민 5만여 명이 발생했으며 4만여 가구의 통신과 전기가 끊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렉스 얼트로 인해 9시 전에는 에어컨을 킬 수도 없어 이번 폭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상 최대 전력량 사용으로 강제 단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절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화요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